블룸버그는 지난주 애플의 공급업체가 올가을 최대 9천만 대에 이르는 아이폰을 생산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기존 계획은 7,500만 대 정도였으나 9천만 대라면 20% 정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아이폰 12 판매 인기에 힘입어 이런 계획을 실행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이폰 13 역시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는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파워온 뉴스레터를 통해 몇 개월 안에 애플이 아이폰 13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빠른 성능을 위한 A15 바이오닉 칩셋과 더 작아진 노치, 배터리 사용시간 증가,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 모드 지원, 120Hz 화면 주사율, 업그레이드된 동영상 촬영 기능 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작년 아이폰 12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120Hz 화면 주사율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특별할 것도 없는 기능이지만 애플에서 내놓는 스마트폰의 경우 최초라서 자연스러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애플에서도 아이패드에 120Hz 화면 주사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5G보다는 주목도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미 적용된 기능이지만 이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Always On 디스플레이 적용을 꾸준하게 요구한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화면을 ON 시킬 수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간이나 날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앱 알림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를 ON 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언급한 아이폰 13의 새로운 기능과 기술은 이전 시리즈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에 그리 큰 매력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작년까지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았던 사용자들에게 아이폰 13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폰 12 시리즈의 인기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보다 미미할 정도로 향상된 기능과 성능이라 생각되어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4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폰 6와 6S, 아이폰 7과 아이폰 8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12 사용자들이라면 2년 정도 후에 나오는 시리즈를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획기적인 iOS 버전을 지원하거나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미 예상할 만한 수준의 변화라서 시선을 확 끌지는 않지만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거 영상을 통해 짧게 다뤄봤습니다.